안녕하세요. 자,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단원인 원의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총 두 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의 방정식과 이전에 배웠던 직선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위치에 따라서 그 만나는 점들이 틀릴 건데 이러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챕터 1 원의 방정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둥근 직선이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지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크 트웨인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동심의 눈으로 봤을 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적인 이런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이란 게 뭘까? 네, 둥그런 겁니다. 근데 동그란 것은 이런 것도 동그란 거고요. 이런 것도 동그란 거고요. 예, 동그란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동그란 원들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수학에서 원의 정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정점입니다. 정해진 점,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내가 A, B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있는데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 점을 P점, X, Y라고 놨을 때 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 P점은 뭐냐면 동점이에요. 동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일정한 점, 그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R로서 일정한 이 점들의 모임을 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두 점 사이 거리, 즉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것은 거리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죄송합니다. b입니다.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정점인 이 A, B를 원의 중심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센터죠. 그래서 C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거리가 되는 이 R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원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원의 중심, 이 식을 보고 그렇죠. a, b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인트 꼭 들어주세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은 R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R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입니다. 중심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요. 원의 중심이 뭐라고 했냐면 a, b라고 했고 반지름 r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원의 중심과 이 식으로 들어갈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이 1,-이니까 요게 a, 요 부분이 y좌표 즉 b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r은 4죠. 그러면 x-a, a가 1이죠. 얘 제곱 더하기 y-그러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16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 볼까요?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이면 뭐예요? 그렇죠. 0,0 즉 중심이 0,0이라는 얘기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럼 R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입하시면 그죠. A가 0, B가 0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1번에 140쪽에 있는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지시키시고요. 문제 1번을 푸시고 다시 그 다음 내용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풀었다 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두 점을 지나는 지름의 양점. 야, 지름의 양점이래. 지름이 나오네, 지름. 지름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렇죠. 지름은 반지름의 2배죠. 2배예요. 그리고 이 지름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이제 원주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주각. 네, 원주각은 뭐냐면 이 호를 이게 호죠, 호. 이제 부채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요 부분이 요를 이루는 걸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호 있죠, 호. 이 호에 대한 이 각,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건 중심각이라고 하죠. 중심각. 그리고 이 다른 꼭지점으로 연결되는 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하죠.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60도면 여기 30도가 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름은 뭐냐면 지름의 원주각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름의 원주각은 이 호, 뭐 요거든 상관없어요. 호에 대한 이렇게 삼각형 그었을 때 요 각, 요가 요 원주각이에요. 근데 이 원주각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180도예요. 즉 이 중심각은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의 지름을 연결하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는 항상 직각이라는 거. 그래서 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지름의 2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질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제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예제 1번으로 바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2,-1과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으면 한 점이 A 2,-1이 있고요. 또 하나 점이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죠.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지름은 반지름의 2배. 즉 반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름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을 찾을 때나 항상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이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중심은 뭐냐면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양채점이 같으니까. 그래서 중심은 센터점은 2분의 2 더하기 4,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3,2.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반지름 여기다 구해볼까요?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쭉 해가지고 4 빼기 2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더하기 5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얘가 몇이냐면 여기가 4, 여기는 6에 36, 40이 되네요. 그런데 반지름은 이 지름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루트 40, 루트 40은 2 루트 10이 되나요? 그래서 약분돼서 얘가 루트 10이 되죠. 다시 말하면 중심은 3,2,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원하는 답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0. 왜냐하면 r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름이 나왔을 때 문제 조건이 문제가 2개가 나온다. 이것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으면서 먼저 중심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했어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r을 구할 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거리의 절반이 된다는 사실만 알고 반지름을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You can do it? 네, 여러분 했을 거를 믿고요. 자, 문제 2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뱃살 쪽에 문제 2번 교과서에다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까지 여러분들이 푸셨죠? 그렇다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두 번째 내용. 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원이 이거잖아요. 원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은 1이었어요. 그럼 이 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그렇죠. a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 된단 말이에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돼요. 플러스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나머지 적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 되는데 이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란 얘기예요. a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숫자 ax, 이 a가 뭐 상수니까요. 그 다음에 b도 상수니까 플러스 by 더하기 어떤 숫자니까 c는 0.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나타내는 도형은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원이냐? 그 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 거꾸로 즉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줘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와서 나타내는 도형을 어떤 도형입니까? 라고 한다면 중심이 몇 콤마 몇, 반지름이 몇인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 2번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잘 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11은 0입니다.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자,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x끼리 x 묶어주시고요.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 그리고 숫자는 이항을 시키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 하기 위해서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가 x제곱 마이너스 4x 하시고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플러스 1차 계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편도 역시 플러스 4를 하는 거예요. 양변에 4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플러스 여기도 완전 제곱식 하는 거예요. y제곱 플러스 8y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1차항 계수의 반틈의 제곱. 그러니까 1차항 계수가 8이잖아요. 8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16이죠. 16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이거 계산하시면 20에다가 9가 되겠죠. 9는 3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중심 C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중심이라고 됩니다. 2,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했어요.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3번과 문제 4번이 있는데요. 문제 3번만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3번 141쪽 문제 3번 다음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완전 제곱 형태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서 안 되시면 꼭 물어보시고요.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첫 번째 챕터인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